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어요. 그죠? 네, 너무 오랜만이죠. 저희가 코로나에 차례대로 네 식구가 걸리다 보니까 네. 거의 격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됐어요. 한 달 넘었는 것 같아요. 음, 네, 최소 한 중간에 또 조금 뛰었다가 또 걸리고 그래, 이러는 뛰었다가 또 바람에 걸리고 또 후유증이 또 뒤늦게 나타나니까 목소리가 막 번갈아 목소리가 안 가면서 나오고 기침, 장기침 계속 나오고 네, 하니까 네. 직업으로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시간이 훌쩍 네, 지나버렸어요. 엄두가 안 나서 미루다가 겨우 카메라를 켰는데 네네. 앞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아마 있지 싶은데 있을까요? 있을 거라 믿고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쉬는 동안에도 주식시장이 변동폭이 커졌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는 미국 빅테크 주식 중심으로 해서 많이 떨어진 경우들이 있었고, 그 전에 사실은 원래 연초부터는 계속 재미없는 장이었어요. 맞아요. 그 전에 2020년, 21년 이때는 많이 떨어졌으면 지금 들어가면 수익 좀 나겠다 싶으면 어김없이 올라서 반등해서 짧은 시간에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맞아. 지금은 떨어졌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 했는데 안 올라오거나 더 떨어지는 더 경우들이 떨어지고, 네.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좀 지치는 시장이죠. 맞아요. 근데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본 분들은 지금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아주 많았었던 주류했던 시기 중에 하나 정도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올랐던 시장만 보한 분들하고는 다르게 잘 대응해 나가시는 것 같고 최근에 다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괜히 발 담궜어 이러면서 괜히 했어 이러면서 아니면 쳐다보기도 싫어 그냥 던져놓자. 괜히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넣는 거는 좀 더 기다려보고 나중에 상승하면 투입하든지 그냥 기다릴래. 더 이상 돈 넣기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장에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시기 때 투자했던 경험들이, 대형주라도 이럴 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냈었던 기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제가 예전에 한 39,000원 정도에 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8만원 정도에 팔고 났죠. 한 2배 정도 수익이 났죠. 네네. 삼성전자의 2배 수익이면 그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액면 분할을 하고 55,000원인가 해서 떨어져서 뭐 4만전자, 3만전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너무 재미없고 이제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하고 개미 무덤이다.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밑에 투자하면 삼성전자 너무 싼데라고 투자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6만원 되더니만 7만원, 8만원, 9만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좀 내려와서 제가 8만원에 팔긴 했는데 지금은 다시 6만원대로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그게 올 것이다. 네네네. 그때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네, 그런 시기였을 때 제가 투자해가지고 2배 이상의 수익을 냈던 시기가 남들이 다 지겨워하고 이제 개미들만 당했다. 개미 무덤이다. 결국 뭐 외국인들한테 당했다. 대주주한테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대형주를 투자했던 경험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니 지금이 투자하기엔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요즘 너무 그렇죠.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미국을 한 7년, 8년 정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만큼은 크지 않았었어요. 책도 별로 없었고 유튜브도 맞아요. 잘 그래서 없었어. 그래서 서울에 뭐 교육하는 데 가서 보니까 그분이 좀 1등 주식, 미국 주식 하라 해서 처음 들어서 저도 이제 투자를 해봤는 거였고 그때 투자했을 때는 사실 계속 오르는 주의였어요. 그렇지. 계속 사기만 올랐어요. 하면 올랐던. 맞아요. 계속 올라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최근까지도 그랬었죠. 작년 이제 연말까지도 그랬었는데 올해부터 금리 인상 뭐 그런 소식부터 해가지고 전쟁 터지고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네네. 한 이틀 오르다가 3일 훅 떨어지고 맞아요. 또 완전 반등했다가 한 3일 또 며칠 다 떨어지고. 맞아요. 근데 이런 시기가 사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했을 때 특히 엔비디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지금도 많이 떨어졌어. 그때도 한 40%, 50%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투자했을 때 어김없이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돈을 못 버는데 기술주라는 이유만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소형주, 중소형주의 기술주라면은 사실 위험하고 투자하기 불안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이런 종목들은 사실 돈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뭐 반동적인 시장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 충분한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투자하는 동안에 그전처럼 넣었다 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 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IT 주식들은 지금 팔아가지고 어떤 뭐 가치주나 아니면 현금이나 달러나 그렇게 옮겨 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우리 자녀 주식은 사실 그렇게 손 안 대기로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사줬는데 문제는 내 주식 나의 계좌는 어떡할 거란 그렇지. 말이지. 그러면 네. 놔둘까요? 아는 의원님 주식은 해외 주식도 일부 있지만 네. 테슬라나 엔비디아, 테슬라, 엔비디아 비중 좀 크고 그 다음에 뭐 네. SPY, SPY S&P 도 500 있고, 투자한 ETF에도 얼마 있고. 전에 구글도 조금 담았고 네.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로 하잖아요, 그죠? 네, 장기 투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는 지금이 조정기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얼마 전에 켄 피셔라는 캠피쇼? 필립 피셔라는 필리피쇼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 투자의 고전에도 아주 유명한 분이고 투자에서도 성장주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켄 피셔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세요. 사모펀드도 운영하고 있고 그분이 한국경제인가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랑 너무 맞아떨어져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분의 말씀은 현재 주식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하락이라든지 악재들 예를 들면 뭐 전쟁, 금리 인상, 뭐 유가, 물가 인상들, 원자재 가격 인상 뭐 이런 같은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지금 반영 다 된 거다 이미. 주식시장은 항상 시장을 선반영하거든. 그래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있을 거를 미리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뉴스에서 다 들어서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그거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떠날 사람들은 다 이미 떠났지. 모르는 거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시장이 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생각하지 못했던 게 이제 중국의 봉쇄. 그런 것들은 사실 예상을 못 했었죠. 코로나가 다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열릴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 문 닫히는 곳이 생겨버리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금리도 사실은 그전에는 이렇게 빨리 올릴 거라고 예상을 못 했어요. 많이 빨라봐야 2023년 초반부터 이제 금리 올리겠지. 테이퍼링 이제 본격적 시작할 거다. 했는데.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벌써 뭐 테이퍼링 곧 뭐 바로 하겠다. 뭐 금리는 벌써 올렸고, 이제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얘기, 금리를 좀 더 많이 올리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이 몰랐으니까 갑자기 예상보다 빨리 나왔으니까 주식이 놀랬던 거죠. 근데 지금보다 더 그러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남았냐? 그건 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악재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많이 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우량한 기술주들, 업종별 1등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도망쳐 나오기보다는 많이 떨어질 때 조금씩 사 먹든지 그럴 돈이 없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최소한 버티는 거라도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제 계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좀 많이 갈아탔죠. 궁금하더라고요. 자꾸 사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저는 월급 나오는 거 그거 조금씩 해서 사는 거고 그 전에 사실은 연말에 배당주 중심으로 바꿔놨었어요. 증권회사 주식, 뭐 KTNG라든지 그 다음에 지주회사들. 지주회 삼성물산. 최근에 제가 이제 SK라는 지주회사를 편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떨어지기는 같이 떨어졌어요. 같이 떨어졌지. 많이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근 한 20%까지 떨어진 종목도 있고요. 또 올랐는 것도 한 10몇 프로 정도 오른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최근에 배당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시 못할 정도로 나오니까 그거를 원래는 재투자를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책에도 써놨지만 네. 제가 좀 끼를 부렸죠. 에필로그에. 네네.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네, 캠핑카 드림을 꿈꾸고 있어요. 맞아요. 보헤미안 삶. 네, 그래서 원래부터는 이제 배당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는 재투자하지 말고 좀 꿈을 위해서 또 가족의 행복,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거를 계획을 했었어요. 좀 즐겨보자. 그간 여행도 사실 많이 못 다녔고, 저희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이제 네. 한 번씩 좀 쉬고 싶고 힐링도 하고 싶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배당 나온 거는 따로 빼서 재투자하지 말고 다른 통장에 빼내서 여행 가는 데 쓰기 위해서 이제 배당이 4월 달에 대부분 나오거든요. 캠핑카를 좋은 걸 빌려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기로 했는데 저희가 아마 거기서도 라이브를 켜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지 싶은데 네네. 저희 신났어요 지금. 조금 원래 지금 나의 꿈이었는데 여기가 더 신났어. 그렇죠. 저희 책에 적힌 것처럼 네. 커피 메이커도 준비했고 네, 커피 이제 샀고 이제 와플 메이커도 샀고 와플 기계도 샀고 또 뭐 그 뭐죠? 그거 전골 냄비 되는 거 뭐죠? 구이바다. 구이바다도 사고 그거 사서 네, 지금 계속 뭐가 날라오고 있는데 네, 다 배당금으로 사서 배당금으로 사서 네. 네, 혹시나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책을 읽으신 뭐 분들 네, 지나가다 혹시 캠핑카에서 보이면 인사해 주시면 저희가 맛있는 와플과 커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네네. 주식은 마이너스이지만 앞으로 어차피 좋아질 거라고 확신을 네. 하고 맞아요. 네, 아까처럼 모든 게 선반영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또 시장은 좋아질 거라고 믿고 그러면 지금 현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싱을 두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진다, 어떻게, 나 얼마 빠졌어, 어떻게 이러면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버틸 수 있을까? 맞아요. 네. 나쁜 생각 안 하고 즐겁게 버틸 수 있을까? 이걸 좀 더 신경 쓰면은 좋은 날이 찾아올 것 같아요. 다 잃었던 계좌도 다 회복될 것 같고. 그렇겠죠.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계좌도 사실은 피바다인데 너덜너덜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이바다 사서 고기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집 구워 먹고 네. 그렇게 신나게 놀면서 열심히 존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버하면서 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힘내시고요. 네, 캠핑카에서 또 찾아올게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네.